조는 내가 여자친구와 결혼할 테니 이혼하자고 하고 재산 분할은 하지 않겠다고 그냥 짐을 싸서 시어머니가 평소처럼 나를 괴롭힌다고 하시고 시아버지는 스트리퍼에게 빠졌어요. 난 당신과 함께 살고 싶지 않아요. 당신이 원하는 대로 하고 떠날 겁니다. 하지만 그 전에 한두 가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제 이름은 뒤를 돌아보는 에밀리입니다. 대부분의 경우 내 50대는 그다지 행복하진 않았지만 요즘은 너무 즐겁고 웃으면서 지난 일을 이야기할 수 있을 정도로 즐겁습니다. 이 이야기는 당시 제가 35세였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남편 조와 결혼 10주년을 맞이하려던 참이었습니다. 아이가 없었고 주변에서 아이가 있느냐, 아이가 너무 좋다는 말을 끊임없이 듣는 것이 다소 괴로웠다. 조와의 대화도 몇 년 전 승진하고 바빠진 이후로 줄어들었다기보다는 오히려 줄어들었다. 나도 일하면서 출장을 많이 가니까 서로 얼굴도 못 봤고 아이도 없는 게 결혼의 한 형태야. 그러면 편해지잖아. 아이가 있든 없든 상관없어. 나는 생각했지만 어느 날 우리 가족은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새로운 사람들이 천사 같은 아기가 아니라 오히려 결혼 이후로 지옥에서 온 악마에 더 가까운 시댁에서 상상할 수 없었던 방식으로 성장했습니다. 시댁에서 주형모에게 말한 것 같습니다. 우리는 당신과 함께 살고 싶어. 여러 번 조는 동거의 번거로움과 계속해서 거부하는 번거로움을 비교하여 동거하는 것이 예기치 않게 합리적이거나 버틸 수 없는 두 가지 번거로움 중 덜한 것이라고 결론지었습니다. 나는 이 생활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주형모에 따르면 나는 어차피 집에 거의 없기 때문에 당신에게는 괜찮을 수도 있지만 주형모가 말했듯이 나는 괜찮습니다. 즉, 시댁 식구들이 좋은 사람들이었다면 저는 이전에도 이 시댁 식구들을 싫어했습니다. 동거를 시작하면서 시어머니를 만날 때마다 아직 아이는 없느냐고 계속 잔소리를 하는 주역들이었습니다. 메리는 아이가 많을수록 조만 낳으면 더 좋다고 하더군요. 그렇지 않나요? 그런 시부모님과 함께라면 이 생활 방식이 어떻게 될지 구역질나는 제안입니다. 제 기대는 즉시 좋은 방향으로 배신되지는 않았지만 오히려 우리와 함께 살기 시작했을 때 예상했던 것보다 더 나빴습니다. 시아버지 로버트 메리가 웃으며 말하자 연금이나 생활비를 전혀 주지 않겠다고 엄숙히 선언했다. 그 방향으로 나아가 자고 조도 말한 대로 둘 다 일을 하니까 생활비는 한 푼도 받지 않고 살 수 있으니 정확히 어떤 방향일까? 그 사람들 중에 너도 그 사람들 편이냐? 지금까지 나는 조에 대해 별로 불만을 품은 적이 없었다. 남편이 빨리 화내지 않고 열심히 일만 하면 애초에 남편에게 별로 기대한 적도 없었다. 그런데 이제는 시댁에서 한동안 살다 보니 새로운 불만이 한꺼번에 몰려들었다. 그들이 우리와 함께 살고 싶어한 진짜 이유는 밤이 되면 점차 밝혀졌다. 로버트는 자주 외출을 한다. 나는 그것이 술 때문이라고 믿었다. 친구들이랑 세탁소에서 나이트클럽 회원카드와 휴일장가 적힌 명함을 발견했습니다. 나이트클럽은 다양한 형태로 존재하지만 이건 분명 남자들의 욕구를 직접적으로 충족시켜주기 때문에 휴일장가 가장 좋아하는 사람이죠. 물론 내 생각은 나쁜 의미에서 그가 비용에 기여할 수 없다는 것이 당연하다는 뜻이었습니다. 그가 휴일장에게 모든 비용을 지출하고 있습니다. 괜찮아 도움이 될 수 없습니다. 전혀 괜찮습니다. 윤영은 쪽에서는 그녀가 점차 나를 괴롭히기 시작했습니다. 점점 교활해져서 처음엔 거의 눈치채지 못할 정도로 고통이 점점 커져갔어. 처음에는 친절하다고 생각했는데 빨래를 개거나 음식에 양념을 하는 정도라면 참을 수 있었지만 그러다가 메리는 가끔 조가 나에게 소개한 첫 번째 여자친구라고 할 때마다 조의 전 여자친구 이름으로 나를 부르곤 해서 고의가 아닌 것 같은 인상이 강했다. 미안하고 처음에는 사과할 거라 생각했다. 나이가 들기 때문에 그런 일이 계속 일어나니까 뭔가 이상하다는 걸 깨달았어요. 생각해보니 내가 목욕할 차례가 되면 욕조는 항상 더러웠어요. 조와 나보다 먼저 목욕했던 다른 사람들의 흙인 줄 알았는데 아무도 불평하지 않더라고요. 더러운 욕조는 아마도 나보다 먼저 목욕을 하던 메리가 했을 것이다. 눈 오는 날 모두 목욕을 마친 줄 알고 온수기를 꺼서 샤워실이 얼어붙을 정도였거나 내가 가장 좋아하는 목걸이가 갔을 때도 있었다.
옷장에서 허락 없이 꺼내고 올 때마다 고의가 아니었다고 사과한 뒤 실종됐다. 조금 부주의해서 미안하지만 온수기를 끄는 동안 부주의하게 보석을 가져가는 것은 확실히 간과될 수 있다. 저녁 식탁에서 윤영은과 불평하는 것을 보고 이것이 고의적인 괴롭힘일지도 모른다는 것을 어렴풋이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세원홍과 늦게 돌아왔기 때문에 저녁 식사가 지연되었습니다. 뒤늦게 깨달았습니다. 집안일은 우리 집에 온 이후로 옷을 뒤집어서 빨래통에 던지고 재활용 가능한 플라스틱 병을 쓰레기통에 버리고 식사가 늦거나 시트가 구겨지면 비명을 지르고 최악의 경우에는 이를 조금 더 추가하곤 했습니다. 물건을 던져 마침내 깨달았습니다. 아기가 우리 집에 왔는데 관리인이라는 직업에 지친 2명의 크고 못된 아이가 있었습니다. 나는 가능한 한 빨리 떠나서 잠자리에 들고 싶었고 그게 내가 원하는 전부였기 때문에 계속 조용히 무엇을 했습니다. 윤영은는 집에 오면 누구와도 논쟁할 기력이 없다고 물었습니다. 가능한 한 빨리 몸을 쉬고 싶었습니다. 매 순간이 피곤했기 때문에 알아차리는데 시간이 좀 걸렸지만 윤영은는 태커의 밤 외출에 대해 알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여배우가 TV에 출연하면 윤영은은 그에게 당신이 이런 여자를 좋아한다고 반복적으로 물었습니다. 당신은 옳지 않습니까? 여배우의 이름은 효일장이었습니다. 클럽에 있던 여자와 이름이 같았습니다. 은태커는 창백해 보였습니다. 나는 윤영은에게 한 번 물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로버트의 소풍이 귀찮았잖아. 그녀가 대답했지. 우리가 이혼하면 난 이 나이에 이혼할 테니 비참하고 보기에도 좋지 않을 거야. 당연히 싫지만 그 사람은 아마도 그런 곳에서 전문가들과 놀고 있을 뿐이겠지. 그렇지 않다면 말이지 진지하게 대처할 수 있어요. 그녀가 로버트를 걱정했기 때문이 아니라 이혼에 따른 사회적 낙인이 두려워서였죠. 이해할 수 없지만 불신앙에 눈을 감는 것은 엄청나게 스트레스가 많을 것이고 메리의 스트레스 배출구는 괴롭힘이었을 것입니다. 나를 괴롭혀서 그녀는 스트레스를 해소할 뿐만 아니라 집안일도 전혀 하지 않았다. 그것은 일석이조였다. 이것이 메리가 조의 시댁에서 살 때부터 조와 함께 살기를 고집했던 배경이라고 확신했다. 야근 등 집에 들어오지 않을 핑계가 점점 늘어나 이 집은 기초부터 기둥까지 썩어 있다. 이대로라면 동거를 시작한 지 반년 정도쯤 지나면 어느 날 썩은 장선에 짓눌려 버릴지도 모른다. 우리 둘 다 회사를 쉬는 것은 드문 우연이었습니다. 조가 갑자기 이혼하자고 말했어요. 갑자기 찾아온 일이죠. 그는 예전 동급생과 오랫동안 바람을 피웠어요. 나는 그 사람에 대해 전혀 몰랐고 그 사람이 그녀와 결혼하고 싶다고 했더니 승진 직전에 둘의 관계가 시작됐어. 나는 그 사람이 나를 위해 열심히 일하는 줄 알았는데 동급생을 위해서였을까? 내 피로를 이용하여 조의 행동을 세심하게 배려하지 못한 것이 내 잘못인가? 변명으로 나는 업무가 TV나 로버트에게서만 본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US에서 사용하는 와우 에밀리보다 더 귀엽면 정말 좋은 여자야. 더 말할 것도 없지. 메리는 로버트가 여자를 보면 항상 이러는 듯이 노려보는 말에 반응했지만 조와 그의 아버지는 그냥 큰 소리로 웃었다. 이 사람들은 어쩔 수 없어. 내가 대답했다. 이해한다. 이혼은 상관없다. 곧 우리 고향에서 제사를 지낸다고. 그때까지 기다릴 수 있겠니? 그때까지 무엇을 할 계획이니? 제사에서 잔치를 벌이는 것이 얼마나 부끄럽지 않을지. 나 이혼할 여자 데려와. 그냥 나가라. 여기서 누가 더 창피한지. 음식이 걱정되는 듯이 온갖 일을 다 하면서도 바람피운 여자는 메리와 나뿐인 것 같아 전혀 오래 못 버티는 것 같아. 하니 그날 이사하려고 했는데 기념관에 가는 게 사기를 당해서 좀 당황스럽네요. 새로운 장소를 찾고 서류 작업을 처리하는데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아요. 타이밍이 제 일을 해결하는데 좋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놀랍게도 메리가 아니라 조가 거만한 태도로 대답했다면 그 사람은 바람피운 뒤 우월한 척할 권리가 있는 것처럼 괜찮아요. 나를 과소평가하지 마세요. 일주일이 지나고 갚을 날이 오면 다 망쳐버릴 거예요. 그날 드디어 도착했습니다. 시댁 식구들과 조는 시골에서 제사를 지내기 위해 아침 일찍 집을 나섰고 밤에 돌아올 예정이었습니다. 그럼 제가 준비한 쓰레기 수거 서비스를 시작할까요? 도착했습니다. 집에서 가구부터 장치까지 모든 것을 가져가서 트럭에 소파, 전자레인지,
주형모와 시댁의 침대. 윤영은가 이사온 이후 쌓아온 옷은 주형모가 가장 좋아하는 최신 모델의 진공 청소기도 필요하지 않을 것입니다. 법도 마찬가지야. 아, 정말 끔찍해. 이번이 마지막이니까 떠나기 전에 내 얼굴을 보면 좋을 것 같아. 오른쪽 아직 나에 대한 마음이 남아있는 내 얼굴을 보고 싶었어. 조는 살짝 얼굴을 붉혔다. 어떻게 밥이라도 먹고 싶어. 마지막으로 같이 조가 이상하게 기분이 좋아 신발을 벗고 거실로 향하면서 조는 순진한 한숨을 쉬었다. 메리는 로버트에 대해 화를 냈다. 저건 내 아들이야. 잘난 척하는 표정은 말도 안 된다고. 밥을 먹을 게 있었다면 헤어지는 게 좋을 텐데. 아, 뭐야. 내 말의 뜻을 파악한 조가 거실을 바라보며 알아듣지 못하는 비명을 지르니 무슨 일이냐. 시끄럽게 굴어 메리가 짚어봤다. 거실은 주형모를 따라갔고 주형모처럼 그녀도 비명을 질렀습니다. 아은테커는 같은 반응을 보였습니다. 잠깐만 세원 홍는 왜 냉장고도 없고 가구와 가전제품도 없는데 왜 아무데도 없나요? 물론 내가 그것들을 집 밖으로 내던진 지금은 더 커 보이지 않나요? 새 삶을 위해 낡은 가구를 그녀와 함께 놔두는 것은 나쁘다고 생각했습니다. 마지막 부탁이라고 생각하여 버렸습니다. 왜 이사 준비만 하지 않았나요? 이사할 때 이사가 이미 완료되었습니다. 그럴 필요는 없지. 우리가 결혼할 때 산 것 대부분은 내가 지불한 거 잊어버린 거지? 버리는 게 잘못은 아냐. 더 이상 필요 없어. 조는 아무 말도 없이 입을 벌리고 다물며 나를 가리켰다. 나와서 그는 너무 충격을 받아서 말할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나는 이것을 자산의 공평한 분배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나눌 것이 많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웃으며 윤영은가 분노로 폭발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어떻게 이런 짓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 말을 당신의 바보 아들에게 돌려줄 것입니다. 터무니없습니다. 아내가 있는 동안 불륜을 저지르고 그 사람이 재혼한다고 그녀에게 떠나라고 말하는 것은 아마도 당신의 양육 잘못 때문일 것입니다. 어떻게 감히 시어머니에게 그런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시어머니, 나에게 당신은 단지 내가 웃는 얼굴로 말하는 것을 지켜보는 노부인일 뿐입니다. 메리는 이렇게 사랑스럽지 않은 여자에게 중얼거리고 분노에 떨었습니다. 나는 이것이 조금 재미있다고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지만 그것은 결국 비밀입니다. 내가 이 집에 대한 자산 분할을 요구했다면 당신은 거절할 수 없습니다. 당신이 집을 잃으면 어떻게 될지 거부할 수 없습니다. 낯선 사람들이 살 곳은 여기로 이사 왔을 때 당신의 집을 팔지 않았습니까? 그들이 우리 집에 입주하기로 결정했을 때 그들은 우리가 아마 다시 돌아가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기 때문에 이 집이 절대적으로 필요했기 때문에 그들은 아마도 아내보다 여주인의 편을 들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가정부가 있는 집이 있는 한 무엇이든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내 말에 당황한 로버트는 중재하려고 노력했어요. 잘 진정하자. 내 말이 맞아요. 아저씨, 내 말은 로버트 침착하자. 맞죠. 에밀리 이해하시죠? 물론 그나저나 로버트가 오늘 전화가 고장난 건 아니었어요. 오후에 나 집에서 나갔을 때 충전이 안 되면 전원이 켜지지 않는다는 걸 알아차렸어요. 매장에 가야 할 것 같아요. 그럴 필요가 없어요. 당신의 휴대전화는 바로 여기 있고 제가 로버트의 휴대전화를 집에서 꺼냈다고 하더군요. 오늘 사랑하는 효일 장로부터 정말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는 메일을 받았는데 저번에 매일 그녀에게 이메일을 보낸 걸 보면 정말 아무 생각이 없는 것 같지 않나요? 당신이 얼마나 가까이 있는지 보니 너무 반가워서 질투가 날 뻔했어요. 로버트는 깜짝 놀랐고 메리는 그를 맹렬하게 노려보았다. 로버트 최근에 애슐리랑 놀러 나갔다고 들었는데 와 너희 둘 너무 사랑스러워. 근데 바람 피울 거면 자물쇠를 잠그는 게 좋을 것 같아. 내 휴대폰 들키기. 너무 쉬워. 그만해 에밀리. 근데 조한테 속이는 건 좋지 않다고 생각하게 됐어. 나도 힘들어. 너 메리 심정 충분히 이해해. 마지막으로 보낸 선행 애슐리 지겹다며 헤어지자. 애슐리는 분노했다. 애슐리는 내가 늙은 남자랑만 거래한다고 했어. 그 사람은 돈벌이니까 감히 나한테 장난치지만 넌 무사히 헤어진 게 행운이야. 그나저나 메리는 애슐리와 적군은 잘 살펴서 이렇게 말해야지. 휴대폰을 반납하면서 로버트와 애슐리의 사진을 모두에게 보여줬는데 그때 조가 한 번도 본 적 없는 표정을 보여 잠깐만 저게 내 여자친구야. 주형모의 고백에 주형모가 무슨 말을 했는지 다들 헐떡거렸는데 무슨 말이야. 주형모는 효일장에게 뭐야.
아니, 그게 내 라인이야. 아빠 왜 효일 장화 사진을 찍는 거야? 나는 그 사람 남자친구니까 당연하지. 아니, 효일 장는 내 여자친구야. 내 여자친구가 내 동급생인 줄 알았어. 우리는 우연히 가게에서 만났고 거기에서 나는 아버지와 아들이 같은 여자를 그들의 애인으로 가질 것이라고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심지어 나에게도 놀라운 반전이 있었습니다. 멍청한 메리와 남자들이 누구를 두고 봉건적 논쟁을 벌이고 있는지 무시하고 말이죠. 당연하게도 애슐리 무어는 결국 서로의 머리카락을 잡아당기는 난투로까지 번졌고 조가 실수로 로버트의 영혼 없는 얼굴을 흘끗 본 후 시아버지의 소중한 남은 머리카락을 상당량 뽑아내면서 난투가 끝났다. 이제 새 집으로 가겠습니다. 모든 것에 감사드립니다. 다음번에 재산 분할을 요청할 예정입니다. 안녕. 재산 분할을 미루기로 했으나 마음이 바뀌었습니다. 메리는 사건의 심각성을 깨닫고 가방을 이리저리 흔들었습니다. 일련의 사건들에 압도되거나 완전히 패배한 로버트 조를 짓누르는 분노는 그 자리에서 쓰러졌다. 나는 이 지옥 같은 광경을 목격하면서 나는 웃지 않을 수 없이 스쿠터에 올라타고 차를 탔다. 마음이 마치 톰 크루즈와 탑건이 된 것 같은 기분이 들었어요. 오랜만에 환상적인 밤길을 달리며 상쾌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나중에 제가 분할 이혼 소송을 제기했을 때 조가 간청했다면 이혼을 기다려주세요. 결과가 나왔습니다. 법률에서도 이혼을 고려하고 있었고 모두가 살 곳을 잃을 가능성이 있고 상황이 바뀌면서 가능한 한 많은 돈을 갖고 싶었고 우리가 한번 같이 살았던 것이 안타깝지 않느냐. 지금은 노숙자이고 돈이 필요한데 동정심도 없고 상의도 없이 이혼을 진행해서 조한테 최대한 많은 돈을 확보한 것 같은 느낌이 좀 들었지만 잘못한 건 없는데 그냥 당연한 일이었어요. 글쎄요. 누군가의 전화를 건드리는 것은 결국 우리의 이혼과 같은 시기에 약간 나빴을 것입니다. 메리 도 로버트와 이혼했습니다. 분명히 로버트와 애슐리의 분류는 5년 넘게 계속되었고 메리는 사적인 관계를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잘 이해가 안 갑니다. 상점 방문은 용납하지만 사적인 관계는 허용하지 않는 논리이지만 모든 종류의 결혼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더 이상 부부는 없습니다. 어쨌든 태커는 윤형 은화 주형모의 자산 청구에 직면했습니다. 에펠은 그렇지 않다는 불가피한 결론입니다. 나무에서 멀리 떨어지다 가족은 이제 뿔뿔이 흩어지고 헤어진다. 메리는 로버트에게 바람을 피웠기 때문에 남자들 전체를 경멸하게 되었고 결과적으로는 바람을 피워 나를 비슷하게 버린 조를 경멸하게 되었다. 그 결과 조와 메리는 이혼한 이후로 말을 할 때만 사이가 나빠졌다. 필요한 로버트는 실직했고 조에게 도움을 구했지만 조 자신이 여러 가지 일을 하며 간신히 생활을 하고 있다는 이유로 거절당했다. 조는 저글링 일을 하고 있다. 결혼한 뒤 주부였던 메리는 처음으로 아르바이트를 시작했다. 로버트는 마침내 일자리를 찾았다. 효일 장화 재혼할 예정이었던 주형 모는 일을 하고 밤에도 일했습니다. 그녀는 그런 의도가 없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효일 장은 주형 모아은테 커를 단지 직업의 연장을 위한 수입원으로 여겼으며 효일 장에게 주형 모와 같은 다른 남자가 있다는 것도 밝혀졌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버지는 학교 시절부터 그녀를 알았던 조는 그녀가 자신의 운명적인 파트너에 대해 진정으로 진지하다고 확신했지만 모든 것을 말하고 끝내자 그것은 우스꽝스럽고 사소하고 어리석은 이야기로 판명되었습니다. 결국 두 남자는 모두 간주되었습니다. 현금소처럼 너무 많은 문제가 있었고 내가 목표했던 것 이상으로 그들의 가족 생활이 그렇게 극적인 붕괴를 보는 것을 계획했기 때문에 나가는 길에 모든 것을 부수려고 애슐리에게 버려졌습니다. 가족은 자신 외에 다른 사람을 진심으로 소중히 여겼기 때문에 이런 결과는 본질적으로 진정한 연민이 부족한 가족과 형태였습니다. 일로 여전히 지친 나날이 혼자 사는 것이 해방된 나로서는 그 가정을 떠나 이제 안도합니다. 결혼했을 때보다 더 많은 자유를 다른 사람에게 할당해야 하는 일에서 벗어나 결혼하면서 자주 볼 수 없었던 학창시절 오랜 친구들과 여행을 갈 수 있었고 취미생활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학창시절 합창단에서 노래를 다시 시작했는데 나이가 들어도 음악을 더 잘할 수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지방 콩쿠르에서 꾸준히 우승하고 상금도 벌고 있어요. 지갑이 항상 무거워서요.